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 찾기. 5곡의 퀴즈를 풀어봅시다.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대팀에 대한 땡땡을 많이 할수록 경기에 유리하다. 두 번째, 날씨 땡땡을 통해 오늘의 미세먼지 상태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교통 땡땡 시스템을 통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땡땡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5번째, 개인 땡땡을 보호해야 한다. 자, 무슨 낱말인지 알겠나요? 네, 맞아요.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바로 정보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정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정보란 무엇일까요? 정보란 목적에 맞게 정리된 사실이나 자료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떡볶이 요리법, 오늘의 날씨, 싼 물건을 파는 곳 등등. 그런데 모든 자료가 정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실이나 자료 중에서 목적에 맞게 가공된 것들이 정보가 되는 것이죠. 정보는 모든 분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팔아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고, 나라에서 나라 일을 할 때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화 사회란 이러한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정보가 중요한 자원이 되어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정보화 사회인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민아, 오늘 미세먼지 예보를 보니까 나쁨 상태라고 해. 학교에 갈 때 마스크를 꼭 쓰고 가렴. 네. 어머니께서는 어떤 정보를 활용하셨나요? 네, 휴대전화로 미세먼지 예보 관련 정보를 얻었지요.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살펴봅시다. 지금은 미세먼지 상태가 좋음입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야호! 우와! 익숙한 모습이죠? 만약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미세먼지에 대비를 못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정보와 지식의 활용은 오늘날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민이의 학교 생활을 살펴보며 학교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하는 날이 많아졌어. 그래도 현대 사회가 지식과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여서 다행인 것 같아. 나의 아침은 건강상태 자가진단으로 시작해. 체온을 재고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휴대전화 어플에 입력하지.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면 선생님께서 우리 반 친구들의 건강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셔. 그리고 나서는 쌍방향 화상 수업에 참여하여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오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한 교실에 있진 않지만 친구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 함께 공부하는 것 같아서 좋아. 어떤 과목은 선생님이 미리 올려주신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기도 해. 이 학습터에 들어가면 강의를 볼 수 있는데 만약 모르는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톡지를 보내서 질문할 수도 있어.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할 때에는 종이 교과서가 아닌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도 해. 디지털 교과서에는 종이 교과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 관련된 자료나 보조 영상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나는 디지털 교과서를 쓰는 게 좋아.
동아리 시간에는 온라인 미술관에 접속해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 적도 있어. 생생하게 유명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적용하여 나만의 작품을 창작해볼 수도 있어. 재밌으니 너희도 한번 해봐. 그리고 종종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조사하는 숙제를 해. 인터넷에는 정말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아. 조금 어렵긴 하지만 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서 조사하지. 공부도 끝마치고 숙제도 다 했으면 오늘의 일과는 끝이야.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이트에 내 숙제를 올려서 공유하기 때문에 숙제를 대충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선생님께서 알림장을 올려주셔.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알림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가끔 책을 읽고 싶은데 도서관에 가지 못할 때에는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봐. 종이책이 아니라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 지민이의 학교 생활을 잘 보았나요? 지민이네 학교에서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나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소식을 전하거나 소통하기도 하고 여러 플랫폼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하여 학습에 활용하기도 했지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모습을 떠올려보고 말해봅시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보화로 인해 우리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살펴봅시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인터넷에서 여러 음식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메뉴와 이용 후기를 미리 살펴보고 어느 음식점에 갈지 결정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휴대전화로 인터넷 뉴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빠르게 알 수 있지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고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곳을 갈 때 길을 모르더라도 인터넷 지도를 통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가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물건의 정보를 확인하고 쉽게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요즘은 배송도 엄청 빨라요.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가전제품을 작동할 수 있어요. 불을 끄거나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거나 할 수 있죠. SNS나 여러 사이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나의 소식을 여러 사람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려 다양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정보화로 인해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죠. 정보화로 인해 우리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볼까요? 정보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지식, 정보, 편리함, 빠름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정보화 사회로 인해 달라진 우리 생활의 모습과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정보화.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